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을 웃게 하고 싶다면 당신의 계획을 말하라. 그런데 중국은 도저히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프로젝트들을 실제로 추진하면서 마치 신에게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프로젝트들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으며 결국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미래가 되어야 비로소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건 나중 일이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로서는 그저 중국의 이 대담한 프로젝트들에 놀라고 부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런 프로젝트들이 정말로 실현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히말라야 산맥 한복판에 세워지고 있는 초대형 수력발전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정신 나간 짓이다. 완전히 미쳤어. 이 말은 호주 라트로브 대학교의 역사학자인 루스 갬블 박사가 이 프로젝트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며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한 격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존경받는 학자 역시 이 광기 어린 프로젝트가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히말라야가 도와준다. 잘 알려져 있듯이 중국 경제는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석탄에 대한 높은 의존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세운 주요 장기 전략 목표 중 하나는 석탄을 재생 가능하고 더 친환경적인 에너지 자원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런 친환경 에너지의 비중은 2030년까지 25%, 2060년까지는 무려 80%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 같은 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은 새로운 수력발전소를 건설함으로써 확보될 예정입니다. 낙차를 이용한 수력만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또 있을까요? 중국 기술자들은 그런 건 없다고 판단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삼협댐 수력발전소를 장강에 짓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에 걸쳐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었고 이로 인해 중국은 세계 최강의 수력발전소로부터 연간 약 1000억 킬로와트시의 전력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을 이어가는 중국은 점점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삼협댐 건설이 막 시작됐던 1994년 당시엔 이 발전소 하나만으로 전체 전력 수요의 10%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 2009년에 설계 출력에 도달했을 때는 전체 수요의 고작 1.7%밖에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산맥인 히말라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엔 사실상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원이 숨어 있습니다. 히말라야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서 흐르는 강들이 있는데 이 강들의 수원은 지구에서 가장 고도가 높은 빙하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야룽창포강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흐르는 강으로 여겨지며 강의 에베레스트라 불릴 정도입니다. 티베트에서 가장 긴 이 강은 해발 3,500m 이상의 고원지대를 따라 흐릅니다. 야룽창포강이 흐르는 야룽창포 대협곡은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협곡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히말라야 지역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여전히 많은 관광객이나 미국 서부극 팬들은 그랜드 캐니언이 세계에서 가장 큰 협곡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 영화들에 자주 등장하는 유명한 그 협곡이 야룽창포 대협곡과는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작다는 사실이 세상에 처음 알려진 건 1994년 중국 과학원 탐사대의 조사 결과 덕분이었습니다. 이 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티베트 협곡의 총 길이는 무려 504.6km로 그랜드 캐니언보다 64km나 더 길고 깊이는 무려 6,009m로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보다 2.5배 이상 깊습니다. 하지만 수리공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야룽창포 협곡의 가장 큰 장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 어마어마한 고도 차이입니다. 맨리시의 다두카 마을은 해발 2880m인데 협곡 아래쪽 바주오카 마을 근처로 내려가면 고도가 단 115m까지 떨어집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소 프로젝트. 무려 2km가 넘는 고도에서 떨어지는 엄청난 양의 물이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 상상조차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기술자들은 그 막대한 에너지를 머릿속으로 그려낸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양을 정밀하게 계산해냈습니다. 그 결과 세계 최대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발전소의 댐은 야룽창포강 하류에 세워질 예정인데 이 구간의 고도 차이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고작 50km 남짓한 거리에서 무려 2000m나 됩니다. 이 엄청난 낙차에서 쏟아지는 물의 힘을 이용하면 연간 약 3000억 킬로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세계 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삼협댐의 연간 발전량보다도 무려 3배 이상 많은 양입니다. 하지만 이런 규모의 수력발전소를 짓는 데 드는 비용은 아무리 좋게 말해도 저렴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 수자원국의 추정에 따르면 삼협댐 건설에 들어간 비용이 약 348억 달러였던 데 비해 야룽창포강의 이 수력발전소에는 무려 1370억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이미 이 수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제14차 5개년 계획안에 공식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중국에서는 흔한 일이지만 이 결정에 이르기까지 이 프로젝트는 수십 년에 걸쳐 끊임없는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수력발전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발전소의 명칭이 메톡이 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이 프로젝트는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전력건설이 주도하고 있으며 10년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삼협댐 건설에만 20년이 걸렸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일정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회사가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지 돈만이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 자체가 기술적으로도 너무나도 어려운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터널 굴착. 이번 프로젝트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과제는 바로 터널을 뚫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전체 프로젝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대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해발 7620m에 이르는 남차바르와산 근처에서 야룽창포강이 크게 휘어지는 구간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댐은 그 커브 상류 지점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이 댐을 통해 강물의 약 절반이 남차바르와산 기슭에 뚫을 예정인 터널 안으로 유도됩니다. 이 터널 덕분에 무려 2000m에 달하는 고도차가 확보되게 됩니다. 터널로 빨려 들어간 물은 엄청난 속도로 수력 발전기를 지나며 전기를 생산한 뒤 터널을 빠져나와 곡선 하류 지점에서 다시 야룽창포강으로 흘러들게 됩니다. 즉, 이 터널 덕분에 물은 강의 곡선을 따라 돌아가지 않고 해발 약 3000m 지점에서 800m 지점까지 직선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매우 간략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각각 길이 약 20km에 달하는 터널을 4개에서 6개 정도 굴착함으로써 이 계획이 실현됩니다. 추정에 따르면 매초 약 2000세제곱미터의 물이 이 터널들을 통과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터널을 도대체 어떻게 파낼 것인가도 상상하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터널 굴착기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그중 한 대는 과거 시애틀 지하의 터널을 뚫을 때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터널 굴착기 버사는 무려 4년 동안 단 2.7km밖에 파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속도로는 지금처럼 긴 터널을 뚫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계산해보면 20km를 뚫는 데에만 30년 넘게 걸리게 되는 셈이죠. 게다가 무게가 무려 6,700톤이나 되는 이 초대형 장비를 험준한 길을 따라
해발 3,000m 높이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이게 도무지 불가능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아마 중국 기술자들은 분명 뭔가 방법을 찾아낼 겁니다. 참고로 버사는 시애틀 공사 이후 완전히 고장나 버렸기 때문에 새로 터널 굴착기를 하나 아니면 여러 대 제작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터널 공사나 댐 건설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현지의 지진 활동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실 히말라야 산맥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밀고 들어오는 두 개의 거대한 지각판이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야룽창포강의 강바닥은 활성 단층을 따라 형성되어 있으며 이 댐이 지어질 예정인 구역은 히말라야 지각 구조 중에서도 특히 지진 활동이 활발한 중심부에 해당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규모 4.5 이상의 지진이 연평균 약 30회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훨씬 더 큰 피해를 일으키는 강진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950년엔 이 지역에서 규모 8.6의 대지진이 일어나 야룽창포강 유역의 작은 마을들이 강물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프로젝트의 위험성. 하지만 야룽창포강에 이처럼 초강력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건 단순히 기술적 난이도나 혹독한 자연 환경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직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기도 전인데 벌써부터 전문가들과 인권단체들이 이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들이 점점 더 많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과거 삼엽댐 건설 때처럼 이 수력발전소 때문에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강제로 이주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의 큰 걱정은 대규모 산사태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발전소가 건설되면 주변의 다양한 생태계가 파괴되고 강물의 수질도 악화되며 티베트 지역 고유의 생물 다양성이 사라질 것이라는 경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건 남차바르와 산의 터널을 뚫게 되면 이 지역의 자연 경관을 피할 수 없이 훼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수력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인 지역은 중국과 인도 간의 영토 분쟁 지역으로 인도는 이 티베트 일대를 자국의 땅, 즉 병합된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도 입장에서 가장 못마땅한 건 중국이 인도 아루나찰 프라데시 주의 국경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댐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더군다나 야룽창포강 하류는 인도 영토를 지나며 인도에선 이 강을 브라흐마푸트라 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도 측은 중국이 상류에 댐을 건설하면 언제든 하류 쪽으로 가는 물길을 차단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도 정부는 중국의 의도에 대응하기 위해 브라흐마푸트라 강 하류 지역에 12개의 수력발전소를 연속적으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2025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중국은 단지 세계에서 가장 긴 구멍을 뚫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세계 신기록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 자립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머지않아 화석연료, 특히 탄화수소 계열의 에너지에서 벗어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 해결책을 수력 발전에서 찾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한가운데에 새로운 초대형 수력발전소를 세운다면 중국은 석탄 사용을 대폭 줄이고 수백만 명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앞으로의 전개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는 또 반드시 이 채널에서 다시 이야기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